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성 4차 아파트 및 주변 가로정비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스크를 벗고 직접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혹시나 문제가 생길까봐 영상으로 설명을 준비를 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은 현장에서 답변으로 주민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한 분들에게도 차후에 똑같은 정보를 공유하는 데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러한 방법을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준비하였으니 더욱 많은 주민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진행 순서는 소규모 정비 사업의 절차, 두 번째로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세 번째 정비 사업의 사업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서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은 소규모로 해서 빨리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저희 사업장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재개발 절차에 해당되는 방법으로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기존의 정비 사업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는 두고 가구역의 정비 사업을 재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기존의 정비 사업은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구역 지정을 하고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조합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 시행 인가와 관리처분 계획 인가, 착공 신고, 준공민 입주, 청산 및 조합 해산까지 평균적으로 8년에서 10년 정도가 걸립니다.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에서는 추진위 승인, 구역 지정 고시 3, 4년씩 걸리는 것을 생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여러분들이 조합 설립 동의서를 내게 되면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시공사 선정 총회를 거쳐서 사업 시행 인가와 관리처분 총회를 동시에 함으로써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착공, 준공, 청산 및 조합 해산까지 평균 3년에서 4년 정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 것입니다. 조합원 자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인 경우에 재개발과 같은 절차와 성격으로 조합원 자격 요건을 규정해 놓았습니다. 여러 명이 한 채를 공유하고 있거나 한 명이 여러 세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조합원으로서는 한 명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투기 가열지구에서 재건축인 경우에는 조합이 설립된 이후에 그 조합원 자격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재개발인 경우에는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재개발 절차에 해당이 되므로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는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임원 자격 요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비사업의 임원은 조합장과 이사, 감사를 임원이라고 합니다. 이 조합장과 이사와 감사가 되려고 하는 분은 정비구역 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됩니다. 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소유한 분들 중에는 5년 이상 소유를 하게 되면 임원의 자격 요건이 갖추어지는 것입니다. 다음은 우성 4차 아파트 및 주변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대한 추진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재개발로 구역이 지정되어 있던 것이 해제가 되고 또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에 대한 법이 신설됨으로써 의왕시 여기에 계시는 신희균 씨가 우성 4차 아파트 자체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19년 2월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 설명회를 자치회 관리사무실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계획은 20년 5월 조합원 분양을 하는 일정을 짜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5월 22일에 아파트 자체에서 의왕시로부터 면번을 부여받은 동의서를 수령을 하였습니다. 10월까지 동의서 진구가 미진하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기 위하여 여기 계시는 황순원 추진위원장님의 합류를 제안을 함으로써 빨리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아파트 자체에서 19년 12월에 아파트 내에서 있는 인원들만 가지고 하겠다. 외부에 있는 인원들의 합류를 원치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가 1월 9일 날 다시 의왕시로부터 검인된 연본 동의서를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차례 설명회와 소식지로 투명하고 공개적인 정보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 이후에 동의서를 3월 달까지 60% 이상을 준비를 하였는데 도시재생과에서 그 전에는 그런 연본을 부여할 때만 해도 이 기준에 대해서 저희에게 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는데 20년 3월 12일에 의왕시 도시재생과에서 노후 불량 건축물에 대한 충족 요건의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저희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하려고 하면 세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되는데, 하나는 면적이 가로로 되어 있으면서 그 안의 면적이 10,000제곱미터 미만일 것, 노후도는 전체 건축물 중에 3분의 2가 노후가 되었을 것, 또 세대수가 20세대 이상일 것,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정비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 노후 불량 건축물에 대한 얘기가 시에서 나오자마자 3월 15일에 아파트 자체에서는 동의서 진구하는 것을 중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노후도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금까지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건축물 수를 따지는 것에 대해서 저희와 의왕시가 이견이 생겼습니다. 저희는 아파트가 180세대고 주변에 있는 노후된 불량주택까지 포함하게 되면 연면적으로 보나 세대수로 보나 3분의 2 이상이 된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의왕시에서 노후도에 대한 담당자의 생각이 맞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4월 19일에 국토부에다가 노후 불량 건축물 산정에 대한 해석을 민원을 통해 질의를 하였습니다. 국토부의 해신이 그로부터 한 달 후인 5월 12일 날 했는데, 국토부에서는 법상 한 동은 같은 동이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법령 어디에도 건축물 수에 대한 정의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한 동으로 볼 거냐 아니면 연면적으로 볼 거냐 세대수로 볼 거냐 라는 것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서 법제처에 법령 해석 민원을 신청하였습니다. 근데 법제처에서도 마찬가지로 국토부 의견을 그대로 수용을 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의왕시청의 시장, 도시국장, 재건축, 재개발 팀장과 노후도의 문제를 협의를 하고, 또 도시재생에 담당하는 경기도청에도 저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였는데, 최종적으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인 박근철 대표에게 민원을 넣게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회에서 민주당 당대표, 도시정책관, 주택정책과장, 도시재생과장, GH 본부장, 의왕시 도시재생과장 등과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제시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 하나는 건축물 수를 정할 때 정의가 없기 때문에 단독주택은 그대로 하고,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단독주택과 다르게 한 나이를 한 동으로 본다 라고 개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요. 또 한 가지는 노후 불량 건축물 수 3분의 2는 도시정비법에 의해서는 각 시도 조례로다가 10%포인트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빈집 및 소규모 주택에서는 시도 조례로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빈집 및 소규모 정비 시행령 개정을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기도에서는 조례 개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이고요. 최후로는 지금 노후도가 여기 주택도시공사에 있는 신축 건물 3개만 없으면 노후도가 충족이 됩니다. 저희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의왕시가 협조를 하고 경기도가 협조를 하고, 주택도시공사에서는 주택수가 20세대인데 저희가 나중에 지어서 20세대나 아니면 또 그 이상을 주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는 주택 매각을 위한 협상을 국토부에 질의를 하고, 국토부에서 얘기는 매각을 하려고 해도 협상 상대가 특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매각 협의가 어렵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심 끝에 그러면 센텀빌 3동을 빼고 나머지 걸로만 하게 되면 노후도가 충족이 되고, 기존에 이미 80%의 동의를 받아놓은 동의서가 있기 때문에 경기주택도시공사 소유의 건물과 토지를 제척을 하고 조합 설립해 줄 것을 의왕시에 요청을 하였으나, 면적과 비용 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동의서를 받아야 된다라는 답변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경기도 주택도시공사에서는 매각을 위해서 국토부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아파트만 가지고는 사업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주변에 있는 토지, 주택 등을 해야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를 아우르는 사업을 위해서 포항시로부터 다시 연번을 새로 부여를 받게 됐습니다. 저희가 연번을 다시 부여를 받아서 여러분들의 동의를 구하는 것은 경기도 또는 경기주택도시공사 국토부로부터 협상 상대의 법적인 근거를 갖추기 위한 것입니다. 조합이 설립된 이후에야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협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합 설립이 시급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주택도시공사 땅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충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받는 것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업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주변에 아파트 시세가 어떻게 변동이 되었는지, 우성 4차 아파트는 매매 가격이 어떻게 변동이 됐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왕 장안 파크 프루지오 아파트가 분양 시에는 34평형이 3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우성 4차 아파트 재개발을 위해서 사업성을 평가한 2월 달에는 5억 원의 가격으로 형성이 되었고 최근에는 최고가 6억 7천에 지금 매매가 되고 있습니다. 우성 4차 아파트는 작년 5월달 기준으로 봤을 때 15평형이 1억 5천만 원이었고 2월달에 사업성 평가를 할 때 거래 가격은 1억 5,500만 원에 매매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시세는 15평형 아파트가 2억 5천만 원으로 약 1억 원이 올랐고 18평형은 현재 2억 8,500만 원, 22평형은 3억 3천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첫 번째는 우성 4차 아파트만 대화했을 때의 사업성이 어떻게 되는가, 또 경기주택 도시공사걸 제외한 나머지 부지를 가지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또 마지막으로는 경기도시공사 땅이 전부 다 편입이 되었을 때 사업성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성 4차 아파트는 15평형, 18평형, 22평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설계를 떠본 결과 우성 4차 아파트만 새로 신축을 하게 되면 21평형 아파트와 25평형 아파트에서 161세대를 건축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15평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180세대가 되는 것이고 지금 161세대를 하는 것은 면적을 키웠기 때문에 161세대밖에 건축이 안 되는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일반 분양할 것이 없기 때문에 건축비, 조합 운영비 등을 모두가 주민들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비례율로는 42%에 해당되는 비례율이 나왔습니다. 경기주택 도시공사걸 제외한 전체를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가설계를 떠본 결과 세대수는 20평형이 90세대, 25평형이 158세대, 34평형 50세대, 그래서 아파트 298세대로 가설계가 되었습니다. 사업성을 분석해 본 결과 종전재산에 대한 평가의 기준은 저희가 처음 사업 계획을 세운 2월 기준으로 했을 때 아파트 15평 1억 5,500, 18평 1억 8,500, 22평 2억 5천만 원으로 종전평가를 했을 경우에 사업성을 분석을 해본 결과 사업성이 비례율 100%가 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100%가 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1조건과 최강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적용했을 때 아파트에 인접해 있는 대지로부터 최강권인 경우에는 아파트 높이의 2분의 1을 띄워야 되는데 주택 도시공사 땅이 여기에 있음으로써 뒤편으로 최강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띄우게 되면 아파트를 세울 면적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검토한 결과로는 사업성이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고 가로구역 전체에 대해서 사업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동의서를 내셔가지고 조합이 설립이 되면 우리가 주택도시공사 땅을 매입을 해서 이 사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I'll be back. 마지막으로 앞으로 추진 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동의서를 연번을 부여해서 받아왔는데 올해 12월 말까지는 전체 필요한 동의수 80% 이상을 접수를 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 중에 조합장과 임원 선출 및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시공사 선정을 21년 4월경에 선정을 하고 조합원 분양 신청을 21년 8월쯤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사업 시행 인가 및 관리 처분 인가를 받을 예정이고, 관리 처분 인가를 받게 되면 2주가 시작이 될 것이고, 입주는 2024년 10월쯤 입주를 할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의왕시, 경기도 주택도시공사, 국토부의 협조를 받아야 됩니다. 의왕시에서는 시장을 비롯한 담당자들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저희 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경기도에서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를 비롯해서 경기도청의 대생사업에 관련된 부처들이 적극 협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주택도시공사 담당자들도 국토부 담당자들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저희 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지금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관계부처가 도움을 주고 있을 때 그 담당자들 임기 내에 빠른 진행으로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도 동의서 접수에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사실 동의서를 아파트 자체에서 한번 진구를 하게 됐고, 여기 계시는 황순원 위원장이 추진하는 두 번째 동의서를 또 받게 됐고, 이번에는 또 면적을 개척을 했기 때문에 세 번째 동의서를 여러분들이 동의를 하셔야 되는데, 정비 사업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돈과 많은 인원이 투입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80%의 동의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동의서를 처음부터 받게 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은 우리가 우리의 재산의 가치를 높이고 또 주변의 주거 환경을 개선해야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사업이다 생각하시고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다른 정비 사업하고는 저희들이 차별화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정비 사업에서는 정비 업체의 자금 지원뿐만 아니고 인원 지원까지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황순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기에 자발적인 자원봉사를 하고 계시는 토지 등 소유자분들이 계십니다.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매일같이 출근을 하여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답변과 동의서를 진구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빠르고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협조해 주신 것 이상으로 더 많은 협조가 필요합니다. 투명하고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하고 있으니 여러분들께서도 좀 더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